안녕하세요. 2021년 유치원 정보 공시 지침 및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정보 공시 교육부터 교육지원청 관리 메뉴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치원 정보 공시 개요입니다. 유치원 정보 공시제는 2011년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진흥과 교육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유치원이 보유 관리하는 주요 정보 공시를 통해 유치원의 책무성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처음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 유치원 정보 공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5년에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시 항목이 재정비되었고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 어린이집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유치원 정보공시는 연 2회 4월 10월에 실시되며 공시 항목은 수시를 포함하여 7개 항목 21개 범위입니다. 4월은 전체 항목을 입력하는 차수입니다. 2021년 4월 유치원 정보공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17일 수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4월 정보공시를 입력해야 할 대상 유치원을 선정합니다. 유치원은 3월 22일 월요일부터 4월 9일 금요일까지 자료를 입력합니다. 총괄관리기관과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4월 12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유치원에서 입력한 자료를 검증합니다. 그 기간 동안 유치원은 검증 후 반려받은 공시 정보를 수정합니다. 4월 26일 월요일부터 29일까지 총괄관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시도별 제출 결과를 점검하고 4월 30일 금요일에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 유치원에서 입력한 자료가 대국민 서비스됩니다. 공시정보를 입력하고 검증하는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은 공시정보를 입력하는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과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유치원 알림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시공시 기간 동안 유치원은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여 항목별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정 후 제출을 하게 되면 입력한 정보가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에게 제출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제출한 유치원 정보를 검증하면서 이상이 있는 경우 반려를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확정 후 제출을 합니다.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유치원 정보를 검증하고 교육지원청과 동일하게 이상이 있는 경우 반려를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확정 후 제출을 합니다. 총괄관리기관인 캐리스의 확정을 마지막으로 4월 30일 금요일에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 입력한 공시정보가 대국민 서비스됩니다. 정보공시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유치원에서 공시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EPKI 인증서를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로그인을 하여 공시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반려를 받은 경우 반려 메시지 확인 후 회원 정보를 수정하여 다시 승인 요청을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승인이 되었다면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여 공시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사용한 아이디와 EPKI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공시정보를 입력하고 확정,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반려된 공시정보 수정 후 확정 및 제출 절차입니다. 관할청에서는 유치원에서 입력한 공시정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반려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정시공시관리 메뉴에 검토 제출 탭을 클릭하여 제출 취소, 확정 취소를 합니다. 공시정보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청으로 반려받은 공시정보가 유치원 알림이에 반영되기까지의 절차입니다. 관할청이 반려를 한 후 유치원에서는
제출 취소, 확정 취소를 하고 공시정보를 수정합니다. 수정한 공시정보를 수정,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유치원에서 제출한 정보를 확정, 제출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정보를 확정, 제출합니다. 모든 단계를 거친 공시정보가 유치원 알림이에 반영됩니다.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유치원은 이전 공시관리 메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차수를 선택하고 제출 취소, 확정 취소를 합니다. 공시정보를 수정하고 제출하면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제출 단계를 거쳐 수정한 정보가 유치원 알림이에 반영됩니다. 공시정보 종합현황 화면입니다. 상단에 유치원 입력기간이 나타나며 각 시도별 입력기간을 유치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 진행 현황은 각 기관별로 진행 중인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담당자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에서는 지침 및 FAQ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나의 정보 메뉴입니다. 유치원 알림이에서 유치원 검색 시 요약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립일 또는 개원일을 수정할 수 있으며 도로명 주소가 바뀐 경우 새로운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새 주소가 검색이 안 될 경우 유치원 알림이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되며 주의할 점은 입력한 문자 그대로 링크가 되기 때문에 오탈자 주의하여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명이 변경된 경우 공개, 비공개 체크에 따라 그 유치원명을 유치원 알림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은 개인 사용자가 유치원 소속으로 가입한 경우 기관 사용자가 승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권한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공시자료 입력을 위해서는 왼쪽에 정시 공시관리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보이는 상단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이 탭으로 위치해 있으며 클릭하여 항목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작성 지침을 확인하고 공시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두었습니다. 작성 지침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팝업으로 뜨고 체크박스에 체크가 됩니다. 체크박스가 체크가 돼야 입력한 공시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동영상 매뉴얼 버튼입니다. 항목별 입력 방법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기본 통계 자료입니다. 기본 현황, 시설 현황, 학급 원화수 탭에만 있는 버튼으로 교육 기본 통계조사 장표를 참고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 근거 자료입니다. 공시정보를 입력할 때 입력한 자료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근거명에는 관련 공문 번호 등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는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 옆으로는 입력 근거 첨부 파일로 선택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검토, 제출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입력한 공시정보를 한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확인할 수 있는 탭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 제목 옆 항목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공시정보를 제출할 경우 스크롤 내려 화면 아래 확정 버튼을 클릭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제출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항목별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변경된 항목에 유의하시어 자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가-1 기본 현황 부분입니다. 체육장 놀이터 중 실내 놀이터 설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입력란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학급수 및 방과 후 과정 관련 항목 입력값에 따라 자동 반영됩니다. 2-가 연령별 학급수, 유아수입니다. 특수학급 입력 예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2-나-1 직위자격별 교직원 현황입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란에서 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입력란이 추가되었습니다. 4-가-2 특성화 활동비입니다. 정확한 공시자료 입력을 위하여 업체명 설명이 보완되었으며 특성화 활동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선택 시 예외 사유를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입니다. K-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K-에듀파인에서 유치원 알림이용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유치원에서 조치 결과를 등록할 때에 관할청으로 보낸 공문번호를 입력하도록 입력란이 추가되었습니다. 7-가 통학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교육 대상자의 동승 보호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4월 정시 공시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 현황입니다. 1-가-1 기관 기본 현황, 1-가-3 원장명, 설립, 경영자명입니다. 대표자명은 설립 유형별로 지침에 따라 입력하시면 되며 한글, 영문, 괄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원장명은 원장의 이름을 입력하며 공석으로 직무 대리 중인 교원이 있는 경우 교원의 이름을 입력하고 옆에 직무 대리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제공 서비스는 2-가 연령별 학급수 유아수와 3-나 방과 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입력한 값이 자동 반영되므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건물 유형, 건물 소유 형태는 유치원의 설립 유형에 따라 정해진 유형의 다른 유형을 선택 시에 예외 입력 사유란이 아래쪽에 나타나며 사유 입력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육장 놀이터는 없음을 선택 시에 예외 사유를 입력합니다. 기관 기본 현황의 경우 변경사항이 거의 없는 공시 항목일 텐데요. 이전 정시 공시에서 입력한 자료가 올해도 동일하다면 입력장표 하단에 이전 공시조회에서 차수를 선택하신 후 옆에 현재 공시에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입력한 자료가 위에 입력장표에 복사가 됩니다. 복사된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신 후 저장 후 계속을 눌러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1-가-2 유치원 규칙입니다. 가장 최근 인가받은 유치원 규칙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규칙을 개정한 적이 없더라도 매년 파일을 재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파일 찾기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첨부란에 파일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하고 파일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장표에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전 차수에 올린 유치원 규칙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이전 공시조회에서 차수를 선택하시고 옆에 현재 공시에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이 복사가 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항목이니만큼 파일 안에 개인정보가 없는지 확인 후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규칙 파일에서 주로 발견된 개인정보 사례입니다. 유치원 규칙 파일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우지 않고 업로드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뿐만 아니라 일부가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정보들을 결합하여 1인이 추정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로 취급이 됩니다. 파일 탑재 시에 개인정보 유의하시어 모두 삭제하거나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1-나 교직교사 등 시설 현황입니다. 건축연도는 유치원이 사용하는 건물이 2동 이상일 경우 가장 오래된 건물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건물 층수는 2동 이상일 경우 최고층 건물의 층수를 입력하며 일부 층만 사용 시에는 사용하는 건물의 최고 층수를 입력합니다. 건물 유형과 건물 소유 형태는 기본 현황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자동 입력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본 현황 항목으로 이동하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재해 대비 시설은 유치원에 설치된 시설을 복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지 총면적은 교사 대지와 부속 토지의 총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보 공시의 모든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이며 정수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소수점 입력이 안 되니 소수점 유의하시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전용 면적은 다음 화면에서 입력하는 교실, 체육장, 놀이터 등의 총 면적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계속해서 교지, 교사 등 시설 현황입니다. 체육장, 놀이터 유무는 기본 현황에서 입력한 값이 그대로 반영되며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 기본 현황 항목으로 이동하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수를 선택하고 교실 면적은 총 교실 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건 위생 공간은 화장실, 보건실, 탈의실의 총 면적을 입력합니다. 조리실, 급식 공간은 제반 급식 공간의 총 면적을 입력하고 기타 공간은 그 외 공간의 총 면적을 입력합니다. 유치원의 교지나 교사를 다른 기관과 공동 사용한다면 공동 사용 여부의 5를 선택하고 옆에 공동 사용 학교명에 함께 사용하는 학교 또는 기관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아 및 유치원 교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가 연령별 학급수 유아수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입력장표 위 연령별 체크박스 체크에 따라 해당 연령의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인가총 정원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시도학급 편성 지침에 따른 전체 정원수를 입력하면 되며 연령별 모집 정원합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다를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인가받을 당시의 전체 정원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원은 실제 원화 연령과 상관없이 소속된 연령반에 포함된 4월 1일 기준의 현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수반의 인가 정원을 받아 별도 운영 시에는 특수학급에 체크하여 학급수와 모집 정원, 현원을 입력합니다. 학급수가 1 이상인데 모집 정원이나 현원을 0명으로 입력한 경우 예외 사유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2-나-1 직위 자격별 교직원 현황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공립단설이나 사립유치원이 원장, 원감을 0명 선택할 경우에는 예외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직위별 교원은 휴가 또는 휴직 대체 교직원을 제외한 1교사 1직이 입력합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전일제, 시간제, 기간제 교원을 모두 입력하며 강사는 강사로 채용된 자로 일주일에 15시간 교육을 하는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교사 자격은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교원에 대해 소지 자격을 입력합니다. 교원 한 명에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상급 자격증 하나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급 정교사 자격과 유아특수 1급 정교사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급수가 상위인 특수학교 정교사에 입력합니다. 원장 또는 원감이 직접 수업하는 경우 각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선택 시 근속연수 항목에 포함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2-나-2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앞에 직위 자격별 교직원 현황의 직위별 교원 중 수석교사부터 영양교사에 한해 현 유치원에서 연속 근무한 교사 수를 입력합니다. 장기휴직자, 복직자는 근속연수가 인정되는 사유에 한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운영계획에 작성한 누리과정 운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10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계속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당해 연도에 계획한 운영계획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유치원 정식 명칭으로 파일명을 작성하시어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파일에는 유아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많이 노출되는 항목입니다. 개인정보가 없는지 업로드 전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유아의 사진은 삭제하거나 얼굴을 가려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나 방과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방과후 과정 기본 운영 입력 장표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중복 입력이 불가하며 학급의 경우 독립 편성은 교육과정부터 방과후 과정 기본 운영 시간 동안 전일제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학급이며 오후 재편성은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 기본 운영 시간 동안 희망원화를 대상으로 재편성 운영하는 학급입니다. 학급수 입력 시 참여 유아수 입력란이 활성화가 되며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모두 수업하는 교원이 있는 경우 중복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방과후 과정에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을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 시간을 10분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방과후 과정 기본 운영 시간과 중복 입력이 안 되며 온종일 돌봄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시간은 아침 돌봄의 시작 시간과 저녁 돌봄의 종료 시간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3-다 수업 일수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말까지의 연간 수업 일수를 입력합니다. 운영 여부 체크에 따라 입력란이 활성화되며 방과후 과정은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 기본 운영 총합 일수를 입력합니다. 법적 수업 일수가 180일을 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4-가-1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 운영비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교육비용 입력 화면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여부 체크를 통해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여러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원비만 입력하시면 되며 결제 주기를 각각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경비의 합계는 입력한 원비의 값을 월 단위로 자동 환산하여 보여줍니다. 선택 경비 중 현장 학습비 등 일회성 경비의 경우 연간 교육과정에 계획한 일정을 대략 계산하여 결제 주기를 연 단위로 선택하여 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 비용이 있을 경우에 기타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방과후 과정 교육비용 입력 화면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 체크는 3-나 방과후 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입력한 값이 자동 입력됩니다. 교육과정 교육비용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경비의 경우 결제 주기를 연 단위로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되며 특성화 활동 비용은 별도로 입력란이 있으니 방과후 과정에 대한 비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교육비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만 입력합니다. 4-가-2 특성화 활동비입니다. 앞에 방과후 과정비를 입력한 연령에 한해서만 운영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 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하고 예외 사유를 입력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수를 입력하고 활동 영역은 총 4영역으로 해당되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명을 입력합니다. 업체명의 경우 외주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업체명 입력하기를 선택하여 업체명을 직접 입력합니다. 유치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경우 자체 교육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1인 사업자와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1인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주당 운영 횟수는 한 달을 4주 기준으로 생각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한 달에 2번 운영을 하는 경우 4분의 1을 하여 0.5를 입력합니다. 일의 운영 시간은
10분 미만은 입력이 되지 않으며 분단위입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원화 1인당 기준이며 앞의 비용들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입력하시면 되며 9원 미만은 입력 불가이나 0원은 입력 가능합니다. 모든 연령에 대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만 3세의 특성화 활동을 입력한 내용을 만 4세, 5세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만 3세행의 복사 기능열에서 복사하기를 클릭 후 만 4세, 만 5세행에 붙여넣기를 클릭하면 내용이 똑같이 복사됩니다. 4-나 유치원 회계 예결산서입니다. 이번 4월 공시에는 2021년도 회계 본 예산서를 입력합니다. 에듀파인 예결산서 다운로드 가이드를 참고하여 K-에듀파인에서 다운받은 유치원 알림이용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공립병설 유치원이 초등학교와 통합회계로 운영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본 예산서 파일을 받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은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었다면 장표에 금액이 입력됩니다. 확인 후 작성자 확인자를 입력하고 저장 후 계속 버튼을 눌러 다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유치원 급식, 보건관리,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5-가-1 급식 실시 및 급식사고 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급식 실시 현황입니다. 급식 운영 방식은 직영, 직영학교 급식, 공동, 위탁, 혼합 중에서 선택합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은 급식 운영 방식에서 직영 학교 급식 외 선택 시 예외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운영 방식이 위탁일 경우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운영 방식이 공동인 경우 영양교사 배치 여부에 오를 선택하고 공동 배치의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유치원 소속의 취사 인력이 있을 경우 각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유치원에서 계약하여 소속된 조리사와 취사 인력이 있는 경우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급식 인원의 전체 유아수는 2-가 연령별 학급수 유아수에서 입력한 총 현황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집단 급식소는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식중독 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없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하면 입력 장표가 활성화됩니다. 직전 학기에 발생한 식중독 처리 현황을 입력하면 되므로 4월에는 2020년 2학기에 일어난 발생 건에 대해 입력합니다. 발생 일자를 입력하시고 전체 유아수의 경우 2020년 10월 정시 공시에 입력한 총 현원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나 환경위생관리 현황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환경위생과 관련된 실내 공기질부터 조도관리 현황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입니다. 4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점검받은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월 1일 이후 일자는 입력이 불가하며 전년도에 받은 검사가 최근에 받은 검사라면 전년도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미실시를 한 경우에는 예외 사유 입력란에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기 소독 관리 현황입니다. 학급 원화수의 인가총 정원이 50명 이상으로 입력된 경우 의무 대상 시설 여부의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점검 일자와 점검 결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병설과 부설 유치원이 초등학교나 상위 기관과 함께 검사를 받은 경우 같은 결과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음용수 종류 및 수질 검사 현황입니다.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음용수를 선택하시면 되며 정수기를 선택한 경우 정수기와 연결된 물 종류를 함께 복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선택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되므로
수질 검사 여부와 검사 일자, 검사 결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와 조도 관리 현황입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최근 점검받은 일자를 입력하시면 되며 4월 1일 이후의 일자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최근 점검받은 일자가 작년이라면 작년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점검받은 검사 결과를 입력합니다. 미실시를 선택한 경우 예외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설 유치원이나 부설 유치원은 상위 기관과 통합검사를 받은 경우 같은 결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입니다. 2020년도 2학기에 실시한 안전교육 실적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신설 유치원으로 자료 기준일 내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유치원은 신설 유치원으로 해당 사항 없으므로 내용 작성하여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는 양식 그대로 업로드 가능하며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는 입력 지침의 예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업로드합니다. 파일명은 유치원의 정식 명칭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대비 훈련 여부와 안전점검 실시 현황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소방 대피 훈련,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입력합니다. 모든 점검 일자는 4월 1일 이후 선택이 불가하며 소방 대피의 경우 연 2회 필수 실시로 미실시를 선택한 경우 예외 사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료 기준일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점검받은 검사 일자와 결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전검사 대상 여부의 대상으로 선택 시 뒤에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의 놀이시설 안전보험의 대상 여부에 대상으로 자동 입력이 되며 미대상으로 선택 시 예외 사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 여부에 따라 입력란이 활성화가 되며 설치된 CCTV가 있는 경우 건물 안과 밖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서 관리 중인 CCTV를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5-라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는 모든 유치원 가입 대상이므로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학교 안전공제회 가입 여부에 가입으로 선택 시 보험별 가입 현황 장표에 상해보험 업체명에 학교 안전공제회가 자동 입력됩니다. 상해보험, 화재보험 또한 유치원 의무가입 사항으로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가입 여부에 가입으로 선택 시 보험별 가입 현황 장표에 화재보험 업체명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가 자동 입력됩니다. 추가로 가입한 업체에 보험이 있는 경우 업체명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5-가-1 급식 실시 현황에 집단 급식소에 5로 선택 시 가스배상 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5-다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에서 안전검사 대상 선택 시 놀이시설 안전보험 대상 여부에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7-가 통학차량 운영 현황에서 통학차량 운영 선택 시 통학버스 책임보험 대상 여부에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그 밖의 교육 여건 및 유치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7-가 통학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1년 1학기이며 4월 1일 기준입니다. 통학차량 운영 여부의 운영으로 선택 시 통학차량보험의 대상 여부에 대상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운행 차량 수가 신고 차량 수보다 클 경우 팝업 확인을 제공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9인승 이상의 차량만 입력합니다.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차량 관련 교육 현황도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여부를 미이수 선택할 경우 예외 사유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나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주기 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평가 연월과
평가 소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평가를 실시할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전달받은 5주기 유치원 평가 소견 파일을 반드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수시 항목으로 식단표 관리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식단표입니다. 좌측 메뉴에 식단표 관리를 클릭하여 식단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파일이 업로드 가능하며 연도와 월을 선택하여 식단표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승인 없이 유치원 알림이에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위반 내용은 관련 공문 수신 후 30일 이내 공시하며 조치 결과 또한 조치 결과 공문 발송 후 30일 이내 추가 공시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형식을 불문하고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근거로 한 위반 내용이 공시 내용입니다. 관할청에 시정 변경 명령을 내린 부서의 담당자가 위반 내용을 등록하면 해당 유치원은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제출 단계를 거쳐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됩니다.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된 위반 내용에 한해 유치원은 조치 결과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자료는 교육지원청, 교육청 제출 단계를 거쳐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됩니다. 등록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정보 종합현황 페이지 우측 상단에 미처리 건수를 클릭하거나 좌측에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를 클릭합니다. 등록된 위반 내용 목록이 조회됩니다. 유치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은 처리 현황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를 확인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청에서 등록한 내용과 파일을 확인 후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조치 결과 등록 방법입니다. 위반 내용과 마찬가지로 좌측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를 통해 입력합니다. 조치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건의 처리 단계는 위반 내용 공시 확정으로 처리 현황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여 하단의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위반 내용 건에 대해 관할청으로 보낸 조치 결과 공문을 업로드합니다.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창의 확인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합니다. 유치원 자율공시 관리입니다. 이는 선택적으로 유치원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시 항목 외에 유치원의 전경 사진이나 특별한 유치원만의 활동이 있다면 게시글을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자율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소개글을 작성하고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유치원의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진이 업로드되었다면 왼쪽의 미리 보기 영역에서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는 500KB 이내로 등록이 가능하여 큰 사이즈의 파일을 선택할 경우 팝업으로 업로드 불가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알림 마당입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며 파일 업로드 시에는 개인정보에 유의하시어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갤러리입니다. 유치원 관련 이미지를 3장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자율공시 항목을 입력한 경우 유치원 알림이에 보여지게 되는 화면입니다. 자율공시를 입력한 유치원에 한해 상단에 자율공시 탭이 생성되고 해당 페이지에 유치원 소개부터 유치원 갤러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후 공시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된 후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공시 정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 공시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공시 정보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제출 단계를 거쳐 유치원 알림이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이전 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차수를 선택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시스템 변경사항부터 그 외의 메뉴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스템 변경사항으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유치원 알림이를 통해 접수된 오류 및 허위 정보 신고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을 위해서는 나의 정보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고자도 본인 인증을 한 경우 답변 내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 관리 메뉴입니다. 조회 화면을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의 경우 신설 유치원이 정시 공시 전 유치원 알림이에 조회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탭이 추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처리 현황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조회 화면을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전 공시 관리입니다. 유치원에서 정시 공시 기간 외에 수정하여 제출한 공시 자료를 확인하는 화면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대상 관리입니다. 정시 공시 기간에 공시 대상 관리 메뉴를 통하여 대상 유치원 선정 시 공시 대상 제외, 기타로 제외할 경우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시 대상 관리입니다. 유치원이 정시 공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에서 대상 유치원으로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좌측에 공시 대상 관리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상 유치원 탭은 2021년 4월 정시 공시를 입력하는 대상이 되는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접속 시에는 직전 차수인 2020년 10월 공시 대상이었던 유치원들의 목록이 조회됩니다. 이 탭에서는 공시 대상 제외만 가능합니다. 나이스 현황 탭입니다.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은 나이스에서 유치원의 기본 정보들을 가지고 옵니다. 가져온 유치원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탭에서는 공시 대상 추가만 가능합니다. 미가입 대상 유치원 탭은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 목록이고 휴폐원 유치원 탭은 휴폐원 처리된 유치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 시기 관리입니다. 시도별로 유치원 입력 시기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 입력기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입력합니다. 설정한 일자가 유치원에서 로그인하면 보여집니다. 미설정 시 캐리스가 지정한 유치원 입력기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정시 공시 처리 메뉴입니다. 본 메뉴에서는 처리 단계별로 해당되는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반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현황 탭에서는 관할 유치원들의 정시 공시 전체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확정 대상 탭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처리 단계가 유치원 제출인 유치원,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제출 단계인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 탭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처리 단계가 교육지원청 확정인 유치원, 교육청은 처리 단계가 교육청 확정인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완료 현황 탭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처리 단계가 교육지원청 제출인 유치원, 교육청은 처리 단계가 교육청 제출인 유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 현황 탭입니다.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에서 반려 처리한 유치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려 취소는 반려를 처리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시정보 검증 메뉴입니다. 상단의 검증 기준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 기준에 걸리는 값을 입력한 유치원에 한하여 입력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색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며 엑셀 다운로드 시에도 글자색은 유지됩니다.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위반 내용은 관할청 시정 변경 명령 부서에 담당자가 등록하고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된 위반 내용에 한해 유치원에서 조치 결과를 입력합니다.
위반 내용 공시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는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회원가입 승인 처리를 합니다. 회원가입이 승인된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는 로그인하여 유치원별로 위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등록한 위반 내용을 유치원에서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유치원에서 제출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유치원 알림이에 반영됩니다. 조치 결과 공시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된 위반 내용 건에 한하여 유치원에서는 조치 결과를 등록하고 제출합니다.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유치원이 등록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됩니다. 앞의 공시 흐름에 따른 처리 현황 설명입니다.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는 위반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한 뒤 알림이에 공시하기 전까지는 등록 취소를 하여 수정 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만 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제출과 반려가 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하면 유치원 알림이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조치 결과는 유치원에서 작성하는 내용으로 작성과 제출 단계가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제출과 반려가 가능합니다. 조치 결과 또한 교육청에서 제출할 시 유치원 알림이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는 위반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로 체크하고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의 승인 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좌측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와 위반 내용 등록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에서는 관할 유치원의 전체 목록과 통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내용 등록 관리 메뉴에서는 담당자 본인이 등록한 위반 내용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의 위반 내용 등록 방법입니다. 왼쪽에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를 통해 등록합니다. 관할 유치원 목록이 조회가 되며 유치원명을 클릭하면 유치원별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하단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입력합니다. 제목은 예시를 준수하여 입력하고 공문 번호, 공문 발송일자를 입력합니다. 시정명령기관 부서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부서명이 입력되고 잘못 입력된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유치원으로 보낸 시정 변경 명령 공문과 내용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등록됩니다.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는 위반 내용을 등록 후 유치원 알림이에 공시되기 전까지 등록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하고자 하는 건의 제목을 클릭하여 하단의 등록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용 수정 후 다시 등록하면 유치원,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확인 단계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등록한 위반 내용을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반려할 수 있습니다. 반려받은 건이 있는 경우 로그인 시 팝업으로 안내가 됩니다. 상단의 검색 조건을 활용하여 반려받은 건만 목록 조회가 가능하며 반려 내용을 확인 후 수정하여 재등록하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가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면 승인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왼쪽에 사용자 관리 교육지원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구분에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가 가입한 경우 위반 내용 담당이라고 뜨며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하단에 승인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공시정보 종합 현황 우측 상단에서 미처리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를 클릭하면 관할 유치원들의 위반 내용과 조치 결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단계는 유치원 위반 내용 제출과 유치원 조치 결과 제출로 처리 현황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처리해야 하는 건의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 또는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반려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반려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 사유를 입력하고 반려합니다.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의 회원가입 승인, 차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상단의 검색 조건을 활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구분열을 통해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여 승인 및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는 공시정보 종합 현황 우측 상단에서 미처리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메뉴를 클릭하면 관할 유치원들의 위반 내용과 조치 결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단계는 교육지원청 위반 내용 제출과 교육지원청 조치 결과 제출로 처리 현황에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처리해야 하는 건의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 또는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유치원 알림이에 해당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가 공시됩니다. 반려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반려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 사유를 입력하고 반려합니다. 유치원 알림이의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화면입니다. 제목과 등록된 파일이 보여지며 위반 내용은 있으나 조치 결과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미등록으로 조회가 됩니다. 파일 아이콘의 마우스 오버 시 전체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내용 등록 담당자가 위반 내용을 등록한 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유치원에서 제출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경고창이 노출됩니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정보공시 담당자가 사용하는 다른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 업로드 항목입니다. 유치원에서 입력하는 공시 항목 중 파일 탑재 항목만 조회가 가능한 메뉴입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유치원에서 올린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정보 다운로드 메뉴입니다.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기준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수정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다운받는 시점에 따라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림이 공시정보 다운로드 메뉴입니다. 유치원 알림이 기준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미제출 현황 메뉴입니다. 정시공시 기간에 관할 유치원들의 정시공시 처리 현황과 함께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미가입 유치원과 미제출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검색 조건을 활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숫자 클릭 시 해당 건에 포함되는 유치원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시공시 처리 현황 메뉴입니다. 기관별 정시공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검색 조건을 활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전체 정시공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및 유치원 정보공시 네이버 카페에 2021년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와 시스템 매뉴얼이 업로드되어 있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시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콜센터 1544-007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유치원 정보 공시 지침 및 시스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